삼성전자는 진짜 전사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잘 버텨주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PBR, 그러니까 코스피 PBR 지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갖고 왔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6배까지는 좀 보자. 그때까지 지수를 보자면은 5,000P 가능할 거니까 4,8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앞서서 시장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물 하락 포지션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 한번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물을 다시 매도해야 되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자본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PBR 같은 경우에서는 1.38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직전 저점을 뭐라고 했냐, 대개 강세장일 때는 2배 이상 가니까 이전 적정 코스피 PBR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연도 4, 5월쯤에서는 0.8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1.6배까지 2배 가는데 대개 1.3배에서 매물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의식하고 인위적으로 선물 매도를 때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선물 매도 여력도 직전 저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소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다시 매수해야 될 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이전에서도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줄 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만 8천 원에서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봐도 된다. 결국 시장 따라가는 삼성전자라고 본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유입이 들어와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베팅한 선물 매도 잔량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12만 원, 13만 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PBR 1.6배까지만 보자. 코스피 지수 코스피 PBR 1.6배까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만 원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처럼이라고 가지고 와주셨는데 뭔가 포스코 계열에서 가장 발음 비슷한 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느낌이라서요. 맞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포스코 퓨처엠도 정리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보라고 무료 정보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왜 2차 전지냐? 결국에는 ESS나 아니면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에서도 편입이 됐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단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코스피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도 연결되는 밸류 체인을 갖추는 전략으로 쭉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거의 660억 정도 가량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면을 함께 같이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8,700억, 그러니까 3분기 쪽으로 봤을 때 660억의 영업이익 나왔으면은 직전에 2025년 2분기보다 굉장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부분에서 광양전구체 공장 가동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게 또 수익성으로 또 끌어올려졌고 특히나 이제 GM 유럽항 판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동률을 상승하고 판매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660억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 연간 실적에서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가능성도 사실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규제다 뭐다 2차 전지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나서도 ESS 시장 성장 쪽으로 보자면은 결국에 중국 수채 허가제 도입이 반사이익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 측면 봤을 때도 제가 이전에 지난주였죠. 이제 현대차 관세 이슈가 나왔었을 때 자동차 관세 이슈가 호재성으로 작용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동차 관세 이슈 쪽 호재성으로 작용하려면은 제약이나 2차 전지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 들어와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2025년도쯤에 봤을 때 로봇, AI 그리고 배터리, ESS 쪽으로 많이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도 사실 ESS 시장에 대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수출 허가제 도입으로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 매출액도 충분히 더 잘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AI 버블론이 나와도 사실상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게 글로벌 ESS 수요로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까지도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초록창 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이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열었는데 아닌 거 아니겠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입니다. 역시 오늘 꼭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종목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군으로 좀 분류가 되긴 하지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런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기준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좀 시총이 좀 작은 종목군들에서 기준봉이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봉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게 올해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면은 어쨌든 간에 네이버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최고치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AI 통해서 광고나 커머스 시장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실적을 좀 더 끌어올렸다는. 그러니까 AI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가 또 네이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피지컬 AI다 이런 키워드까지 붙으면서 GPU까지 GPU 포함해서 인프라 투자액이 거의 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으로 봤을 때도 사실 네이버가 거의 이제 AI 생태계 중에서도 대장주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전에 같은 경우에서는 네이버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여름 이후에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여름 이후에 기준봉이 또 나와졌기 때문에 네이버는 거의 8, 9년 전부터 또 이 로봇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이나 또 로봇 OS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라는 종목도 성장 가능성이나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지수 이끄는 데 또 한몫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충분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주신 내용까지 잘 가져가 보겠고요.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빠르게 한번 볼 텐데요. 대덕전자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7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신다면 대덕전자 같은 종목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스마트폰이나 PCB 아니면 통신 쪽으로 많이 엮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5G나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한 가지 또 붐이 일어날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지금 AI다 뭐다 애플은 뭐 AI 탑재 안 했다 애플은 망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제외하고 나서도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과 안정적으로 지금 지수 견인하면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대덕전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대덕전자를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기준봉 하나 형성했죠. 근데 기준봉에 대해서 시가 부분을 깨주지 않았고 그대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제가 왜 대덕전자 오늘 또 갖고 왔냐면 다시 한번 기준봉을 또 형성했습니다. 특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좀 더 봐자. 그래서 5G나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나 PCB 쪽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대덕전자 지금도 충분하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수익 축하드리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다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LNC바이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매력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C바이오는 조직공학 기반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을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리투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이제 리투오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침투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2024년 여름쯤에서는 500개였던 이제 시술 병의원 수가 지금은 1000개로 넘었어요. 1000개면 500개에서 1000개면 2배거든요. 이게 침투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이 LNC바이오에 대해서도 이 리투오 매출 목표가 30억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LNC바이오 충분히 또 봐야 되고 지금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이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게 리투오 쪽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또 글로벌 시장 쪽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기준봉 하나 형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가를 깨주지 않았습니다. 시가 깨주지 않고 그 시가 부분을 지지 삼아서 다시 한번 우상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5년 지나고 나서 6년쯤에 도착했을 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반응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C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NC바이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충분히 모멘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까지 보면 좋을지 목표가, 손절가 한번 잡아주실까요? 제가 또 까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있으니까 시초가 이하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75,000원, 75,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영우 전문가와 함께 하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전략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장중에 추가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무료 정보들 잘 활용해 보시고요. 수익도 더 함께 키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영욱 전문가와 함께 많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정보들 보내드렸는데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